사람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쉽게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 관계, 감정, 기억, 그리고 지나간 시간까지도 어느 하나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놓아야 한다. 이제 멈춰야 한다. 이제 그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걸 놓지 못할까? 왜 아직도 신경이 쓰이지? 왜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도 계속 떠오를까? 이런 질문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생각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계속 마음 한쪽에 남아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오르고 이미 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감정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괜히 감정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분명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만 계속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에서 오는 피로일 때가 많습니다. 집착이라는 감정은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계속 신경 쓰게 되고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이유를 찾게 되고 내가 생각한 흐름과 다르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이었던 것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고 따뜻했던 마음이 조금씩 조급함으로 변해갑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겉으로는 상대를 향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 안의 불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버려질까 두렵고 멀어질까 불안하고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까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더 확인하게 되고 더 붙잡게 되고 더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붙잡으려는 행동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집착은 상대를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불안한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은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 감정은 계속 흔들리고 일상은 점점 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삶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내 선택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점점 더 자유를 잃어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전하는 관점으로 집착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고 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조금씩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사람은 이미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같은 사람, 같은 감정, 같은 생각을 붙잡게 되는지 왜 집착은 사랑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그 감정 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착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잊어야지, 그만해야지라고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생각이 커지고
붙잡지 않으려 할수록 더 단단히 붙잡히는 느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감정 안에서 반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집착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왜 마음은 알면서도 행동은 반대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조금씩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전하는 놓아도 괜찮아지는 마음의 상태,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집착이 줄어드는 삶의 방향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 붙잡고 있던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집착이라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 한쪽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연락이 오면 반갑고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이 단계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삶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은 조금씩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중요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감정은 편안함에서 긴장으로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이 됩니다. 답장이 조금 늦으면 의미를 찾고 말투가 달라 보이면 해석을 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계속 움직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변합니다. 편안하게 느끼던 사람이 점점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좋은 감정이었던 것이 계속 확인해야 하는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강한 감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부드럽고 매우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커질수록 상대를 향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감정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오면 괜찮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반응이 좋으면 안정되고 조금만 차가워져도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관계의 중심이 이동한 상태입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의 행동이 중심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별일 아닌 것도 의미를 찾고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속에서는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 생각이 멈추지 않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 아닌 느낌이 됩니다. 이때 사람은 종종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느끼지만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집착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자라납니다. 그 두려움은 점점 더 많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다시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다시 불안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는 행동은 잠깐은 안심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흔들리는 반복이 이어집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가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지만 익숙하고 확인해야 안심이 되고 그 패턴 안에서만 마음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단순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긴장이고 편안함이 아니라 확인이고 자유가 아니라 묶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묶임은 상대보다 나 자신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집착은 결국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바깥에 두는 상태입니다. 내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계속 이동하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나고 놓으려 할수록 더 붙잡히는 것처럼 마음은 강한 저항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끊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거리 두는 방식입니다. 조금 덜 확인하고 조금 덜 의미를 붙이고 조금 덜 해석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전체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손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이 먼저 움직이고 습관이 먼저 작동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확인의 빈도가 줄어들고 생각의 강도도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행동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연락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반응 하나에 무너지지 않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관계. 불안이 아니라 편안함이 중심이 되는 관계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누군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덜 붙잡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잇거나 마음을 강제로 끊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미 붙잡고 있는 마음을 조금씩 덜 힘주고 바라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보통 집착을 끊으려고 할 때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하지 말자. 이 사람 잊어야 해. 이 감정 끊어야 해.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마음을 더 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고 잊으려고 할수록 더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구나. 아직 쉽게 정리가 안 되는구나.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태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강해지는 이유는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반응하고 참을수록 더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확인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집착이 있을 때 자꾸 확인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상대의 소식, SNS, 연락 여부, 반응. 이 확인은 잠깐의 안정을 주지만 그 안정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반복이 집착을 더 강화합니다. 확인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습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조금만 멈추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의미를 줄이는 것입니다. 집착은 대부분 작은 행동에 큰 의미를 붙이면서 커집니다. 답장이 늦었다는 나를 싫어하나? 말투가 다르다는 마음이 변했나? 연락이 없다는 끝난 건가? 이렇게 의미를 계속 붙이다 보면 사실보다 감정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해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다. 그냥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결론으로 고정하지 않고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과부하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사람의 삶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하루 기분이 그 사람에게 달리고 생각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시간이 그 사람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내 삶을 다시 늘리는 것입니다. 작은 루틴이라도 좋습니다. 운동, 산책, 공부, 정리, 새로운 관심. 핵심은 내가 나를 사용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상대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기다림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착은 대부분 기다림에서 커집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답장을 기다리고,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상상은 커지고 불안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안 오지? 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로 바꾸는 것. 기다리는 시간이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완벽한 정리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괜찮았다가 다시 생각나고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흔들립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약해지는 방향입니다. 오늘은 조금 덜 보고 내일은 조금 덜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다른 것에 집중하는 방식.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전체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지만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생각은 나지만 하루 전체를 지배하지 않고 감정은 남아있지만 나를 끌고 가지는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집착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중심이 아니게 된 상태입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극적인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의 반복으로 완성됩니다.